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조업정지 명령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가장 먼저 조치 명령이 우리가 조업 개선 명령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개선 명령 다음에 내릴 수 있는 명령이 조업정지 명령이에요. 그러면 개선 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선을 하라는 명령인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조업정지 명령이라는 것은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을 하였다고 신고를 했는데 배출 허용 기준치를 계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내용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첫 번째 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계속 초과하는 경우가 두 번째예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사업장 시설, 다시 말해서 배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배출 부과금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출 부과금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두 가지로 우리가 배출 부과금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배출 부과금이라는 것은 초과 부과금과 그리고 기본 부과금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초과 부과금이든 기본 배출 부과금이든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산정을 하게 되면 적법한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산정 방법과 산정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규정을 하겠죠. 따라서 누구의 명령으로 규정을 하느냐, 보시다시피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다음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령 대신에 환경부령으로 나오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과 부과금과 기본 부과금을 비교를 해보면, 자, 초과 부과금 같은 경우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되는 경우에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과 배출 농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경우, 반면에 기본 부과금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 농도 등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 농도. 그래서 기본 배출 부과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을 우리가 규정을 해요. 그래서 초과 부과금과 그다음 기본 부과금은 두 가지를 우리가 오염 물질에 따라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나타내게 되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부과금, 그리고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이 되게 되면 기본 부과금,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을 때 고려 대상이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자, 따라서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을 때 고려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기억해 보면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 그래서 기준을 초과를 했느냐. 그래서 초과 부과금이기 때문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를 했느냐. 그리고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대기 파트니까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가 해당하겠죠.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시간, 배출 기간, 그리고 배출량, 그리고 자가 측정을 하였는지 유무. 그래서 자가 측정 유무.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출 부과금을 배출 부과금 산정 시에 고려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배출 기간, 배출량, 자가 측정 여부, 이렇게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과금을 산정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 19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용 기준 초과 등에 대한 배출 부과금 부과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번에 보시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배출량 해당합니다. 그리고 납은 자가 측정을 하였는지 여부, 자가 측정 여부 해당하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 해당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독성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기본부가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본부가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부가금은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의 오염물질 1kg당 부가금에 연도별 부가금 산정지수, 지역별 부가계수 및 농도별 부가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나타냅니다. 자, 일단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배출오염 기준 이상으로 배출이 되게 되면 초과 부가금 대상이 되는 거고, 이하로 배출되게 되면 기본 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데, 기본 부가금을 우리가 산정했을 때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그리고 오염물질 1kg당 부가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연도별 부가금 산정지수, 지역별 부가계수, 그리고 농도별 부가계수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곱해가지고 기본 부가금을 산정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지역별 부가계수, 다시 말해서 기본 부가금 산정지수에 보면 지역별 부가계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부가계수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1, 2, 3지역으로 나타냅니다. 1지역, 2지역, 3지역. 그러면 1지역의 부가계수는 1.5, 그 다음에 2지역의 부가계수는 0.5, 3지역의 부가계수는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주거나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지역별 부가계수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오염물질이 배출됐어요. 그럼 지역별 부가계수가 크기 때문에 기본 부가금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가장 작죠. 우리가 공장을 운영해도 되는 공업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지역은 값이 거의 1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버린 것만큼 내는 거죠.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1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이 2지역,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을 3지역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서 지역별 부가계수를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는 거, 2지역은 공업지역, 그리고 3지역은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역별 부가계수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시험에서 그만큼 자주 출제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볼게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녹지지역의 기본 부가금의 지역별 부가계수는 얼마인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은 3지역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이 3지역에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3지역에 해당하는 부가계수, 지역별 부가계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3지역에 해당하는 부가지수는 얼마가 되나요? 1.0. 반면에 공업지역은 2지역이고 0.5. 그리고 1지역은 얼마가 되는 거죠? 주거지역이고 1.5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하면 농도별 부가계수입니다. 자, 여기서 농도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가 중유입니다. 중유. 중유 중에서도 벙커CU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중유라는 벙커CU 속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뭐냐면 오염물질 중에 S입니다. S. 그래서 연료에서 황 함량을 기준을 해요. 따라서 황 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적게 포함되어 있느냐가 농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황의 함량의 농도의 포함의 양에 따라서 농도별 부가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지역별 부가계수는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타냈는데 연료 중에 황의 함유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황의 농도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세 단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0.5% 이하, 그리고 1.0% 이하, 그리고 1.0% 초과를 기준을 해서 세 가지 단계로 표현을 해요. 그럼 먼저
0.5% 이하다 그러면 부가계수가 0.2, 1.0% 이하다 그러면 0.4, 그리고 1.0% 초과를 하게 되면 1.0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게 배출되면 적게 배출될수록 오히려 많이 가감을 해주는 그런 형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료의 황 함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농도별 부가계수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0.5% 이하면 0.2, 그리고 1.0% 이하면 0.4, 그리고 1.0%를 초과하게 되면 1.0의 농도별 부가계수가 산정이 된다는 거. 자, 문제 21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존법령상 연료의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에 기본 부가금의 농도별 부가계수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연료를 전소하고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 기준이 황의 함유량이 1.0% 이하예요. 그럼 1.0% 이하는 얼마의 값을 가지죠? 여기 보시게 되면 0.4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 네 번째,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 부가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 이내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 부가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의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확정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며칠 이내에 제출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22번. 대기환경보존법령상 해당 사업자는 확정 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며칠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가 그랬어요. 자, 며칠 이내에 제출을 하죠? 30일 이내. 따라서 답번이 정답. 그래서 내용을 법규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하게만 숙지를 해놓으면 답을 맞추기가 상당히 쉬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가금의 납부 통지기간, 납부기간, 조정신청기간이에요. 납부 통지기간이라 그러면 내가 돈을 내는 기간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납부기간은 내는 기간, 통지기간이라는 것은 사업주에게 얼마의 부가금이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액에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업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는 조정 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납부 통지 기간은 두 가지로 나타내죠. 초과 부가금인 경우와 그리고 기본 부가금인 경우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초과 부가금 같은 경우에서는 초과 부가금 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납부 통지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기본 부가금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 배출량 자료를 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그래서 제출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늘로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일 이내를 우리가 기본 부과금에 해당하는 납부 통지기간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기간을 보면 일단은 납부 통지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납부 통지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업주가 납부 통지서를 받는 날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날을 기준해요. 그래서 납부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를 기준하느냐면 30일 이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납부 통지 기간은 초과 부가금은 부가 사유가 발생한 날, 반면에 기본 부가금 같은 경우에서는 확정 배출량 자료 제출 기간 종료일,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다 그러면 오늘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납부 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자, 문제 23번에 보면 대기환경보존법상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 부과 대상 오염 물질량 등을 적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경우에 부가금의 납부 기간은 며칠 이내로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부가금의 납부 기간은 무조건 얼마죠? 30일입니다. 따라서 발급일로부터 30일,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정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기간에 보시게 되면, 조정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네요. 그래서 세 가지 사유가 있죠. 이 세 가지 사유는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면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 완료 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구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 다음 초과부가금을 부과 후에 오염물질 등의 배출 상태가 처음에 측정했을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를 경우, 그리고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 배출량을 잘못 산정해서 제출하였거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기준 이내의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60일 이내,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서로 다르거나 잘못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니온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달라진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60일 이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24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가금 납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금의 조정 신청을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들어가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조정 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부가금의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 징수 절차가 있어요. 자, 지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이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되겠죠? 그 다음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같은 경우에서는 징수를 유예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분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가금의 납부 기한 전에 부가금 납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기억에 천재지변이에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럼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이제 돈이 거의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서 경영상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거의 사업 자체에 손실을 입었다는 소리는 거의 폐업 직전에 가는 경우죠. 따라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그리고 기업과 니은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우리가 분할 납부나 징수유예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 절차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초과부가금과 기본부가금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초과부가금 같은 경우에서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간은 2년입니다. 그 다음에 횟수는 12회 이내로 우리가 분할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기본부가금 같은 경우에서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가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를 우리가 기간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분할 회차는 4회 이내. 따라서 초과부가금과 기본부가금 같은 경우에서는 분할 납부를 했을 때 기간과 횟수를 서로 다르게 줍니다. 초과부가금은 기간은 2년, 횟수는 12회. 반면에 초과부가금, 기본부가금은 기간은 개시일 전일까지, 부가기간 개시 전일까지, 그리고 횟수는 4회 이내라는 거. 여러분도 꼭 정리해 놓으세요. 두 가지.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25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배출부가금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기본부가금 징수유예 기간과 그 기간 중에 분할 납부 횟수의 기준으로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부가금인지 초과부가금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 조건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본부가금인 같은 경우에서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다음 부가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예요. 그러면 답은과 라번은 답에서 제외시키죠. 그 다음 횟수는 몇 회 이내냐면 4회 이내죠. 따라서 2회가 있으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다음 부가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회차는 4회 이내.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에 보시면 부가금이 납부 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 횟수를 늘려서 부가금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횟수는 18회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서는 1번과 2번 조건에서 더 안 좋은 조건이죠.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기간을 3년 이내로 나타내고 그리고 분할 납부 횟수도 18회 이내로 연장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징수 비용의 교부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도지사와 환경부 장관이 있는데 징수 비용을 교부를 하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지역의 시도지사가 징수를 하거든요. 따라서 징수를 대신 해줬기 때문에 대신한 비용을 우리가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주는 것을 징수비용의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징수비용의 교부를 어떻게 정해놨느냐 하면, 자, 기억해 보시면 징수 비율이 60% 미만, 니은에 보면 60% 이상, 80% 미만, 디귿에 보면 80%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징수 부가금이 가상금 전체를 기준을 했을 때 징수 비용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60% 이상, 60% 미만인 경우에서는 징수한 부가금이 가상금의 100분의 7을 징수 비용으로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에 징수 비용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 자, 이 경우에서는 100분의 10. 그리고 80% 이상이 되는 경우에서는 1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환경부 장관이 징수 비용으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은 건데 출제는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출제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징금의 부과입니다. 과징금의 부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별표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과징금은 행정처분에 따라서 이제 행정처분이 뭐가 있느냐면 조업정지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업정지라고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며칠 동안 조업정지가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과징금을 산정했을 때 조업정지 일수, 자, 그리고 1일당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해요. 그러면 1일당 부과금액이라는 것은 300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무조건 1일당 3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규모별 부가개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곱해요. 다시 말해서 조업정지 일수, 그리고 1일당 부가금액,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 부가개수 이 세 가지를 곱하게 되면 그 값이 뭐가 되느냐면 과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업정지 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징금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 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업정지 일수는 정해진 게 아니죠. 행정처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 규모별 부가개수를 보겠습니다. 자, 규모별 부가개수였을 때 가장 큰 규모는 1종, 그리고 2종, 3종, 4종, 5종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거든요. 따라서 가장 큰 사업장이 되는 1종 사업장에 2.0의 값을 부과합니다. 부가개수가 2.0이에요. 그 다음에 2종 사업장은 1.5, 3종 사업장은 1.0, 4종 사업장은 0.7, 5종 사업장은 0.4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뭐냐 하면 3종 사업장입니다. 3종 사업장은 너희들이 낸 것만큼 사업장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내, 부가개수를 내. 1.0이니까. 근데 1종, 2종 사업장으로 가면은 너희들이 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내. 왜? 사업장이 크니까 적은 사업장을 대신해서 내줘. 어떻게 보면 부자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4종, 5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내가 내야 되는 금액에 비해서 적게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업장이 적으니까 부가금이 너무 많게 되면, 과징금이 너무 많게 되면 이제 사업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종별을 나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본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염물질, 다시 말해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에 해당하는 합산을 가지고 1, 2, 3, 4, 5종이라고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고체나 액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서는 실제로 이게 거의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종 사업장이 큰 사업장이고 5종 사업장이 작은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경법규상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죠. 따라서 1종 사업장이 가장 큰 사업장, 그래서 부가계수가 가장 커요. 2.0,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종 사업장은 1.5, 3종 사업장은 1.0, 4종 사업장은 0.7, 5종 사업장은 0.4에 해당하는 부가계수. 그러면 여기에 조업 정지 일수만 나오게 되면 과징금은 쉽게 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26번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의 부과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자, 오염물질별 부가계수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조업정지 일수가 있고요. 1일당 부과금액 얼마라고 그랬죠? 300만 원.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 부가계수 1종은 2.0, 2종은 1.5, 3종은 1.0, 4종은 0.7, 5종은 0.4라는 사업장 규모별 부가계수가 해당하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7번을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그 배출시설이 발전소의 발전설비로서 국민경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조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3종 사업장인 경우에 조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부과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3종 사업장에서 조업정지 1일당 부과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종별에 관계없습니다. 1, 2, 3, 4, 5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1일당 부과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조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조업정지의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음 중에서 4종 사업장의 부과계수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종별에 따른 부과계수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1종 사업장은 2.0이에요. 그죠? 그리고 2종 사업장은 1.5. 그리고 3종 사업장은 1.0. 자, 그리고 4종 사업장은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0.7. 그리고 5종 사업장은 0.4에 우리가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규모별 부가계수니까 1종 사업장이 규모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5종 사업장이 규모가 우리가 작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가계수는 얼마가 되나요? 0.7.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법규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조건 외운다고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고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서, 그리고 실전 문제로 연결하느냐가 법규에서 가장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공부는 반복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